약 2달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가 고객들에게 내줄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 증권사들이 집중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도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일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만기를 연장하라는 권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캐도 끊임없는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썹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2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속보치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그 장마철이 끝나갈 무렵에 예. 폭염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 시청자 여러분, 그 건강, 어제도 열대야가 지속돼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랬는데요. 예. 건강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어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빅테크 업종들이 프레시크레이션 할 때 2분기 성장률이 좀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다소 그 끝무렵에 예. 너무 좀 빅테크 업종이 급락하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십사 하는 그렇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미국 경제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소프트 배치와 라지 배치. 이 자막은 주초서부터 그대로 예. 와주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 1.4%보다 낮으면 라지 배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 후반대로 나오면은 그로스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대체로 예상은 한 2% 내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 후반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부 그 대학 교수분들은 2분기 성장률이 민간 저축이 떨어져서 민간 소비가 이렇게 받쳐지지 못해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질 것이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는 오히려 거꾸로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성장률 2.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1분기 성장률이 1.4% 대비해서 보면 2.8%는 베이스 효과를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하는 이런 것을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목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IMF 예상은 상반기가 좀 낮고 하반기가 높다. 예. 상저 하구가 될 것이다 하는 이 편인데요. 1분기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1.4% 나온 것은 역시 2분기 성장률이 2.8% 그걸 서프라이즈로 나옴에 따라서 소프트 패치다. 결국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기술은 미국 증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방송을 이렇게 시간을 준비할 때까지 3시까지는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예, 플러스로 맞습니다. 예. 버티는.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플러스가 나왔네요. 예. 나스닥 지수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왜 그럴까?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2분기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나스닥 지수는 올라 있죠. 그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으니까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의 악화와 함께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 최근 들어서 심상치가 않다고 여러 번 진단해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상해 지수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이게 빅테크 쇼크 때문에 예. 사실 가려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중국 증시가 연일 떨어지는 것, 예.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아. 1000포인트 넘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방송이 이제 주제를 다양화시키지 않고 하루 종일 진짜 모든 방송이 미국의 그 빅테크 예. 업종의 방송은 다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그래서 가려졌던 문제 중에서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일본 증시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급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LPR 금리 많은 사람이 증시 부양, 경기 부양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 2가지. 하나는 정책 금리와 시장 간의 역전 현상을 시장시키는 거다. 그렇죠. 어제 그 MLP 금리도 떨어졌던 것이 예. 바로 이 목적이거든요. 또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R스타 금리와 R 더블스타 금리일 때 이게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높거든요. 그러면 헝다그룹 사태 있잖아요. 예. 4년 동안 지속됐는데 일본 중국 경제 구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중저해든 3월 달에 끝났던 양에 대해든 질적 성장 구조 개선에 초점이 돼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삼중전에 질적으로 구선시키겠다 하는 걸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뭐 단기적인 캠프 주사에 해당되는 경기부양 증시부양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냥 의뢰껏 이렇게 그 중개 정책 금리가 되면 무조건 되고 증시부양한다, 경기부양한다. 아유, 그제 바로 전에 삼중전에서 그렇죠. 중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악수가 되는 거죠. 예. LPR 금리 증시부양을 하는데 최소한 뭐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LPR 금리가 떨어짐과 함께 어제도 MLP 금리가 떨어지는과 함께 증시는 더 흘러내렸죠. 왜 그럴까? 지금 중국 내에 들어갔던 자금들은 대부분 캐리 자금의 성격을 띈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4.282인데요.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2% 내입니다. 예. 200bp 오히려 중국이 낮습니다. 여기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시죠. 그렇죠. 여기에 정책 금리가 더 떨어지니까 더 악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LPR 금리에서 증시 경기 부양이라 하는데 하루도 올라가지 않고 그 발표음과 함께 지금 나흘 연속 1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거의 붕괴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288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야 예. 중국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방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이렇게 나스닥 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런 그 BYD라든가 예. CAT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요. 농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줘야 이렇게 중국 증시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몇 번 진단해드린 적이 있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해요. 정말 캐도 끝이 안 보인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미국 증시 위주로 이렇게 퍼다 보니까 진짜 예. 급한 얘기들이 좀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동산, 상업용 예. 부동산 얘기한 지가 5월 초에 세계 부동산 펀드 스트레이트에 내줄 돈이 없다 이 고의에 예. 2개월 동안 못했더라고요. 근데 상황도 예. 악화됐습니다. 한국 해외 부동산 투자 마치 모든 것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많으면 증권사의 능력이다.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많은 업적을 받았고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많은 그렇게 예. 사실 선호도가 있었습니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한국 경제 전체에 또 해당 증권사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죠. 한국 해외 부동산 투자 2022년 3월부터 문제가 됐죠. 이때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금리를 올릴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필두로 해서 비은행권,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죠. 은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런 순으로 좀 순차적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국민연금이 미국의 쇼핑몰에 투자 펀드가 처음으로 EOD 선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가려져 있는데요. 예. 나중에 EOD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서부터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가 만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러스가 발생하니까 자꾸 만기를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면 만기를 연장시키면 환해지를 못합니다. 원달러는 올라가죠? 환 리스크 그대로 노출되죠. 그렇죠. 만기 역정하니까 거기에 원화 리스크까지 환차선까지 돼서 지금 뭐냐 새롭게 EOD 손실, 환차 손실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이거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2022년 3월부터 이게 금리 인상과 함께 그때마다 좀 얘기했는데요. 예. 끝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날로 새로운 것이 나오거든요. 캐도 끝이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카크로치 세어리, 유명한 바퀴벌레의 이론이죠. 그렇죠. 벽장 속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벽면에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 그 한 마리 날 때 벽장 속을 들여보니까 바퀴벌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서프라임 그 이후에 리먼 사태를 발생시켰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캐도 끝이 안 보인다. 예. 손실 덩어리가 계속 나온다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상 뭐냐. 모든 투자 상품은 복잡할수록 고객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뭐 이걸 쓰고 듣고 설명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든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상 어제 뭐 ETF 관련해서 세금을 이렇게 하는 문제도 이제는 처음으로 사실 그 해당사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났습니다. 예. 그게 감독당국의 모습입니다. 법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회피해서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EOD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EOD는 일종의 사실 마진콜입니다. 여기 이제 EOD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어 약자는 Events of Default에서 투자자가 그것이 뭐 채권자의 그것이 운용사가 될 대부분 다 이제 운용사가 되겠는데요. 이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자금을 준 금융사가 되겠습니다.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마진콜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사실 왜 이렇게 고객이 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만기 전에 됐을까? 손실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실 확대로 인해서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회수해야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 가치가 담보 인정 비율 대체로 이게 80%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는 겁니다. 85%까지도 대부분 다 설정하는데요. 그거면 너무 얕으니까 80% 이거 밑돌 때입니다. 나중에 지금 세계 부동산 가격이 어디 수준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돌 때는 곧 회수한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채권, 고객들이 이렇게 보면 이 고객들은 사실상 이렇게 EOD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객이다. 또 자금을 준 또 하나의 이렇게 고객에 해당됩니다. 예.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는 생명처럼 유지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EOD에 요구가 됐을 때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 전에 회고 고객이 요구했다. 채권자가 요구했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먼저 다 가져가면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선순위가 없다. 2018년에 그런 해외 부동산 갈 때 골드만삭스라든가 프라이머리로서 선순위를 가져가고 그렇죠. 인수당 상장 당시에 대수가 높아야 고객으로부터 왕창 몰렸습니다. 이렇게 폼 잡기에서 골드만삭스라든가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일천했던 사람들을 들어오긴 들어해서 대수를 놓게 해서 엄청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만기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권리증이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는 뭐냐 프라이머리 딜러가 아니고 세컨더리 딜러에서 흥행 차원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받쳐주기 때문에 중우수리 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EOD에서 먼저 가져가 그러면 중우수가 되는 사람은 거의 투자금을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EOD 손실 문제는 굉장히 큰 파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2달 전쯤에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조차도 고객의 환불 요구를 내줄 돈이 없다. 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미 심각했죠. 작년서부터. 예. 근데 이 스트레이트라는 해외 세계 부동산 펀드는요, 한국의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잘하기는 잘 못한 겁니다. 그때 예. 당시엔 잘한다고 하는 그 리드했던 사람들의 투자 내역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 근데 스트레이트의 투자 내역과 똑같습니다. 지역도 똑같고 주변에 건물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영어계나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외 부동산을 보는 눈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조사 나오면 정확히 일처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그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 스트레이트의 스타워드 캐피털 그룹의 세계 부동산 최대 펀드는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재성화했으면 벤치마크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룹 기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0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고객 요구, 펀드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EOD의 제한 조치를 인해서 그리고 판매 요구, 만기 전에 요구, 요걸 제한 조치를 인해서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드렸습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부동산 펀드가 결과적으로 보면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 됩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돼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4.1%인데요. 지금 김천 PD 오늘 국채 금리가 조금 예. 떨어지긴 했어도 살짝 빠지긴 했는데. 했어도 예. 4.25입니다. 그렇죠. 10년물이. 거꾸로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최소한 뭐냐 3차례 정도 기대했습니다. 예. 근데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중립금리가 4.6에서 거꾸로 5.1 올라가서 연내 한 차례로 그치 않겠느냐. 당시 5월 달의 상황입니다. 예. 기다려달라. 국내에도 해외 부동산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만기 연장하십사. 기다려달라 했는데 거꾸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시장금리는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페드해서 점도표가 중립금리가 4.6에서 5.1로 됐지 않습니까? 연내 한 차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대선 이전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 그죠? 뭐 당선 가능성이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펀드의 상황이 좀 기다려달라. 더 어려웠다. 그러면 뭐냐? 한계 벤치마크였던 한국의 부동산 펀드는 예. 지금 미국 증시의 빅테크에서 모든 경제 방송이 미국 증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는 이런 문제가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도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우려되는 점은요. 사실 한국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은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펀드 얘기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 자꾸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만기 연장 금리 인하됩니다. 한데 이게 빨리 만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받을 돈이 있을 때 그렇죠. 자산 가치가 있을 때 빨리 저는 게 좋습니다. 만기 연장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방송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가장 예측력이 좋은 IMF가 올해 중간 전망에도 그랬고 7월 달에 그랬고 올해 4월 달에 정기 전망에서도 올해 세계 부동산은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에 전망한 겁니다. 4월 달에 실적치가 되겠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이후 시점으로는 마이너스 30%까지 가요. 그러면 자 EOD의 아까 담보 가치 비율이 80% 밑으로 빠질 때는 EOD를 요청한다. 예. 그러면 자 25% 빠졌으니까 80%, 100에 25% 빠졌으니까 대부분 다 75%. 이미 다 EOD 요구로는 그렇죠. 다 걸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상황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018년 세계 부동산 펀드 한국에서 많이 되는데요. 이게 만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지금 뭐냐 만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지금 단계가 더 많이 돌아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는 이미 2년 동안 질질 끌려왔습니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도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꾸 금리 인하가 지연되죠. 예. 이 피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피본 세계 부동산 펀드 판다에서 국내 해외 부동산 펀드 금리 인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그러면 2022년 10월서부터 피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까? 안 단행됐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대인데 지금 4.2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벌써 그때로 치면은 피벗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서 했던 것이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는 더 어려워지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EOD 이렇게 되면 응해이죠. 그러면 메가케이 됩니다. 예. 메가케이면 그러면 뭐냐 딜레버리지가 되죠. 세계 부동산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하는 시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네, 어제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프레시 크래시 나서 예. 일단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한테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는 예. 트럼프 대비해서 해리스가 좀 지지도가 높으면 JD 벤스가 함께 빅테크 규제하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지원해준 바이든 해리스니까 좀 빅테크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것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해리스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도 개인적으로 보면 해리스가 사실은 트럼프보다는 우리 투자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렇게 손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트럼프가 되면 더 악화될 거로 보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트럼프 빚내서 더 쓰자. 지출적인 측면의 현대 통화 이론자. 법인세 감소, 소득세 폐지, 중개 관세 수입으로 보충하기 어렵으니까 디폴트가 발생하는 거죠. 디폴트 우려가. 그럼 국채금리 확 올라가 버리죠. 여기 인플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트럼프레이션.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료로 트럼프프레이션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방만한 재정 지출. 그래서 자막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총수요 사이드 인플레. 그리고 공급망 부족. 아이를 페이지어죠. 공급망 쪽에서 인플레 요인. 그래서 총수요 사이드, 총급 사이드 인플레, 트럼프레이션. 그럼 뭐냐? 국채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면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 문제는 더 악화되겠죠. 예. 그래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건 아닙니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말로 해외 부동산 투자,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차원을 좀 미리 대비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 봤는데요. 이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캐도 정말 끝이 없고 상황도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선순위체가 아니고 중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로스를 하면 50% 70%가 나온다. 이 문제를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자막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만기가 속속되니까 만기를 연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만기를 연장시키는 증권사는 금리 인하가 됩니다. 지금 로스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하겠습니까? 고객들한테 무슨 그 동의서를 구해가지고 지금 감독 당국에서 오면 서로가 합의가 하면 만기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 한 차선이 나옵니다. 음. 제가 외환시장에 36년 동안 종사하면서 해외 부동산 분자 환해지를 왜 안 해줬겠습니까? 예. 그런데 환해지 비용은 언제 상환되느냐? 투자할 때 만기 때 투자한 건물을 매각해가지고 그 수익이 났을 때 환해지 비용을 해제합니다. 근데 사실 만기가 연장되면 예.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해지를 추가적으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한 차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과거에 한번 보였어요. 과거 브라질 펀드도 자 로스가 70%니까 2년 연장시켰습니다. 예. 근데 헤아라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2년 기다렸습니다는 굉장히 부동산 펀드의 손실은 더 커져서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런 고객들의 이걸 이용해서 아이고 이렇게 지금은 어차피 손실이 나는데 좀 기다리세요 해서 만기 연장하는데요. 자, 환 리스크 부분이 노출되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 일찌감치 이걸 좀 장부가가 아니라 실가를 좀 조사하십사. 이렇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증권사, 금융사, 고객과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환 리스크에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객들한테 손실이 더 커지니까 감독 당국에서는 아무리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만기를 연장시키는 것은 이건 좀 고객들을 보호 차원에서 예. 좀 이걸 좀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감독원장님 아주 잘해오고 계시는데요. 아마 강조 중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면밀하게 해서 정말로 시청자분들 지금 해외 투자 손실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잡아줬으면 이런 걸 좀 꼭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